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누군가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는 사람? 아니,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과 갈등에 서 있는 김기현 대표가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한 40분가량 만남을 가졌죠. 근데 지금의 갈등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인류한 위원장은 와전됐다. 그러니까 내 진심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아서 와전됐다라고 했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 곡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와전과 곡해. 들어보시죠.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네. 잡힌 것만 하고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한 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은 이제 문 닫기 전에 비공개가 아니라 이제 공개 때 잠깐 앞부분이었고요. 자, 비공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40분을 문 닫고. 그때 무슨 얘기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뭐 불출마하라는데 뭐 김기현 대표가 저도 포함된 겁니까? 정말 저보고도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스타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진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도 가감 없이 혁신적으로 계속 얘기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네,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라고 했지만 저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기자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 장면 때문에 바로 그런 요구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만난 이유가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기서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저기에 보면 가감 없이 쓴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감 없이 쓴소리 내에 그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예. 아니면 뭐 친윤계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가 다 포함된 얘기죠. 그거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박정하 대변인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동의는 할 수 없었지만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렇게 박정하 대변인을 통해서 그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일치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박정하 대변인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험지 출마, 불출마, 윤핵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명확하게 김기현 대표 앞에서 밝힌 거고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제지하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회동 이후 혁신위는 네 번째 안을 또 내놓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전략 공천 배제하자.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자, 전략 공천을 배제하자. 이 총선 때 되면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전략 공천. 전략적으로 공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줄로 얘기하면 경선 없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꽂는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위에서 이 서울 종로에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최재형 현재 의원이잖아요. 예. 경선하지 말고 그냥 공천 이런 거를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 전략 공천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저 전략 공천 배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몇몇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부산에 영남권 의원들, 삼선들 다 이제 빠져달라. 그러니까 네. 험지 출마하든지 불출마하든지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는 네. 빠진 자리에 누가 갈 건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냐, 그 네. 사람들 전략 공천 받는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걸 그러길 바라죠. 연결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러기를 바라면서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면 총선 망한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인요한 혁신위는 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전략공천 완전 배제 부분은요, 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 효과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도 정반합의 과정을 우리가 반증법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전략공천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야당일 때입니다. 야당일 때는 어느 지역에 굉장히 아성을 쌓고 있는 사람을 그다음 내보낸 다음에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해야 그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내잖아요. 근데- 야당일 때는 전략 공천이 그렇죠. 필요하다. 근데 여당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일극 체제입니다. 일극 체제. 한 사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권력이 다 쌓여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만 앞에 달아도 옛날에 이런 거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이러면 15%에서 20%가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예. 뭐 문재인 청와대에 뭐 비서관 이러면 15% 20%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여당의 상황상으로는 괜찮은 안이다. 예. 국민에겐 혁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과 경선도 안 하고 이제 빠져주시고 이분 지금 출마합시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치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원외에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4년을 노력했고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서 8년을 노력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요? 또 여기서 빠져나오라고요? 아니 경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 전략공천 배제안에 당내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싸우자는 겁니까? 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총선 하셨으니까 네. 신 의원님께서 내가 내 도봉이셨나요? 네. 그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서 뭐 한동훈은 좀 아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비켜달라고 한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요, 그 전략공천이란 말에 그야말로 아까 우리 최병목 편집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종로 중구 그 선거구에 기존에 최재형 의원이 있지만 거기는 뭐 다른 데로 좀 배려를 해주고 예.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투입한다. 이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략공천인 거죠. 근데 지난 그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예. 미운 털 뽑아내기 공천 학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의 전략 공천이면 괜찮아요. 근데 전략 공천도 아닌데 예, 미운 털 뽑아내기 위한 저도 한 번은 공천 받고 한 번은 뭐 잘렸습니다만 예. 예. 그때 미운털 바뀌셨나요? 그 두 번째 예. 갑자기 제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딱 설정을 하고 그냥 저를 컷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 안 좋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운 털 뽑아내는 전략 공천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이제 인요한 혁신에서 저거를 얘기하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는 게 맞고 지금 대통령도요.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대통령실 출신 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곧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남 쪽에 가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전략 공천 없다 너. 가서 네가 거기서 자유롭고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살아나든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남 같은 데서는 경선을 해도 돼요. 근데 수도권 경합 지역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경선을 하게 되면요. 말은 좋아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이에요. 특히 정치는요. 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지역의 후보가 될지 말지를 두고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후유증과 그게 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도와준다. 전략공천에서 밀린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진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 경선 저도 이제 그런 거 여러 차례 관찰을 했습니다만 경선에서 겉으로는 다 승복하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고 그 자기하고 경쟁했던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경선이 그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그게 맞는 약은 아니다. 그런 거다. 사람 마음인지라 뭐 최근에 뭐 이거 얘기는 여담입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원래 그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경선인가요? 아무튼 후보가 안 된 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치를 철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공천은 제가 볼 때는 철인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사심 없이 하는 공천인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반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략공천을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클린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경선을 하면서 신인들한테 가점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역마다의 가점을 주면서 경선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예. 그리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뭐 너도 나도 막 출판 기념회 연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구청장까지 나서서 지금 출판 기념회 연말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얘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이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뭔가 관심을 끌려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 사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윤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고요, 최지원 기자?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조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해서 이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논거를 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공수처라도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토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지만 관련자 등 공모자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점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 공모자가 확인이 된다면 기소는 임기 이후에 가능하지만 이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최백묵 의원님, 왜 조국 전 장관, 뭐 지금 뭐 최강욱, 뭐 민영배 이런 분들이 계속 조국 장관 포함, 아니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씨라고 했대요, 얼마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부분은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나설까? 뭐 역시 저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 정치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뭐 아마 경선이 원칙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목소리를 자꾸 대변하면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다른 경쟁자가 있더라도 다 물리치고 아마 그 민주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러면 민주당을 떠나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을 떠나서 뭐 국민의힘으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간지대에 계속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떠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저거야말로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사 후당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지난번에 위성정당으로 그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위성정당 만든다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난번에 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못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흐름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그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명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뭐 예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병묵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혼자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요 지휘관은 살아. 왜 참호가 있으니까. 예. 근데 중간지대 그 양민들은 죽잖아요. 우리 가자 지구의 그 알사드 병원인가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의 지휘부가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휘부는 죽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땅속에 있고 거기는 피해 다니고 다 살아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은요 지휘관만 살고 중간에 양민들이 죽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는 것뿐이 지금 안 되는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본인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지면 조국 신당을 만들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살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당론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꼼수 정당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심지어 위성 정당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그 총선 때 열린민주당 같은 이른바 참칭 정당 뭐 이런 것까지 생기고 그래서 정치 질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예.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호감을 갖고 흥미를 갖고 지금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개딸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까 그 토크 콘서트에 있던 사람들의 조합이 참 재밌습니다.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딸에 의존해서 개딸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 당면 과제가 있고 이제 최강욱 이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적이 아닙니까? 서포터스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출마는 못하지만 조국 비례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열린민주당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가 그런 준연동형 꼼수 비례정당이 생길 여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한참 넘겼고요. 예.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선거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보기 싫으면요.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갖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조국 전 장관 저런 토크 콘서트 못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맞습니다. 예. 이제 움직임이 좀 보폭이 그렇죠. 좁아진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사람만 더 짚어보죠. 자, 지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 막 이런 논란 이게 싫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민주당을 떠나서 혹시 뭐 국민의힘 가는 거 아니야? 뭐 오늘 무슨 강연도 있다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랑 지금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혁신위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예. 자리에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예, 특히 대전에 이제 본인 지역구인 대전에 혁신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당 혁신 방향이나 앞으로 양당 체제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하고 강연을 직접 주재한다고 해요. 이상민 의원이 강연을 해요, 혁신위 상대로? 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이 의원이 답을 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 의원이 지금 사실상 이 강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혁신위가 뜨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게 붕당붕당하면서 혁신을 마련하려고 할 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강연을 조금 하고 싶어는 했었어요. 저도 그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이 당은 일단 지금 너무 지긋지긋하고 나는 언제라도 탈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저렇게 혁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국민의힘 혁신에 야당도 역할을 조금 하고 같이 이제 협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 강연이 실제로 지금 성사가 되게 된 거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탈당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점점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이 우리 정치 지금 흐름에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유한 혁신위가 성공의 방향으로 가면은요 민주당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유한 혁신위가 자초하면
민주당은 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실정이 상당히 많고 중도층은 거기에 실망을 하고 이미 심판의 대상 1번으로 현 정권을 찍은 게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하겠다는 건데 이게 변해주기를 야당도 바래요. 왜? 변해야 야당도 같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변함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봐라. 그렇죠. 야당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총선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개인적 진정성을 좀 인정해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이가 성공의 방향으로 갈 때 본인이 좀 기여하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좀 좋아지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포석은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뭐 개혁에 동참하라,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과 네.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가는 것과 이거는 평가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게 다 굉장히 다르죠. 예. 다른데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에 남아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이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뭐 싹이 노랗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어요. 아니 지금 싹 단계도 훨씬 지났죠. 그렇습니까? 이미 다 이게 성체가 됐는데 예. 성체가 됐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여기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그 토요일마다 얘기 나오시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 얘기 한 것처럼 저도 얘기를 해보면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원칙과 상식 그 4명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도 그 사람들은 당 지도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뭐 또 다른 가서 선택을 결정하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그거 요구해봤자 필요 없다. 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를 본인이 이미 그 나름의 통찰력으로 5선이잖아요. 예. 통찰력으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이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뒀어요. 뭐 무소속 국민의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준석 신당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일단 탈당을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